그리고 난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입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규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정말 좋은 입지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을 텐데 어디가 더 좋은 지역이죠? 규제가 더 센데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투기 과열 지구가 규제가 더 세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가 좋은 지역이죠. 입수요가 많은 지역. 한번 볼게요. 서울의 전 지역, 그리고 경기의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입지죠. 지난 10년 동안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던 그 입지입니다.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요, 대구 수성구가 제일 좋대요. 이거 보시면서 또 세종시가 좋대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왜? 부산이 없어요. 울산도 없고요. 광주도 없고 대전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뭐냐면은 부산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부산 전체를 보면 대구보다 좋아요. 왜 좋냐면요. 부산 인구는 350만, 그다음에 대구 인구는 250만이기 때문에 부산이 대구보다 100만 정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구 수성구가 있는데 부산에는 뭐 해운대구도 없고 없을까요? 구 자체로만 보면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구보다도 대구 수성구가 좋은 구예요. 왜 그럴까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다고 하는 건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입지 좋은 거 제가 어떻게 정해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교통망이 좋아요. 학군이 좋아요. 상권도 좋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입지는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랑 세종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좋나요? 해운대구가 좋은데요. 뭐가 빠졌어요? 해운대구에는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쵸? 상권은 발달해 있어. 교육 환경도 좋아. 자연환경도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가 뭐가 있죠? 공공기관, 금융권, 하이테크칼라, 방송국, 법원, 뭐 이런 것들. 해운대구에 없어요. 뭐 이쪽에 안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도심, 내륙 쪽에. 근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요, 그 모든 선망의 일자리가 다 수성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자체는요, 세종시가 뭐죠? 행정중심 복합도시죠.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변에 주거를 배치하고 지금 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있고요. 금강과 여러 가지 풍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교통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혜를 줘서 막 지금 세종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BRT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시는 일자리,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입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혜를 줘서. 왜 특혜를 줄까요? 특별시니까. 세종특별시잖아요. 전국에 특별시가 3개 있어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동. 특별히 들어간 이유는 뭐죠? 특별하게 특혜를 줘도 불법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지들은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세종시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올라간 이유는 입지가 좋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서울 전 지역,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는 정부가 공인한 지금 좋은 지역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밑에 개선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뭐냐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지정했던 거. 그래서 지금 뭐 과천, 분당, 수정, 광명뿐만이 아니라 뭐 수원도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개선이 됐다는 얘기고요. 안양도 그렇고요. 안산도 그렇고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2, 그다음에 연수구, 남동구, 서구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전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좋아진 지역들도 수요가 많아지는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실수요자라고 하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입지가 있어요. 다주택자들도 희망하면 좋겠지만 저 지역들은 다주택자들이 뭔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다주택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 무조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입니다.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싸고 특혜를 줘서 분양을 시킨답니다. 서울의 전 지역 그렇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과천, 광명, 분당, 하남 또 나왔네요. 빅4 지역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는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소위 말하는 해수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저 지역은 부산에서도 무조건 청약을 받아야 되는 입지고요. 대구에서는 수성구, 중구가 그렇고요. 광주에서는 광산구, 남구, 서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서구, 유성구, 세종시 같은 경우 이 지역, 제가 빨간색 네모를 채워놓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입지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는요, 무조건 분양을 받으세요. 입지 분석, 가격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변 시세보다 절반 가격 내지는 70%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미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검증된 입지이기 때문에 저 지역에 나오는 새 아파트는 무조건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무조건 청약을 넣으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요 현황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 입지들을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측면들을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수요, 투자 수요, 원가,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 이 부분입니다. 실수요가 중요해요? 투자 수요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가, 프리미엄 중에서는 원가보다는 프리미엄이 올라갈 지역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부동산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투자 수요만 봐요. 투자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좋은 지역에 투자 수요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투자 수요만 들어간 지역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좋은 지역들이 꾸준히 오르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원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가는 아무리 낮아도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입지가 중요한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실수요와 프리미엄을 보자.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수요, 이제 투자 수요를 나눠볼 텐데, 실수요는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하고요. 장기간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수요도 실수요로 봐야 됩니다. 투자 수요는 말 그대로 난 거주 목적이 없고 샀다 팔았다는 수요가 투자 수요인 것들이죠.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대부분 실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사는 것들을 투자 수요래요. 투기 수요래요. 아니란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투기 수요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게 되면은 팝니다. 근데 그분들은 더 움켜쥐고 있죠. 왜?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들어갈 것들도 실수요로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물량들이 나와서 싸게, 규제 때문에 싸게 나오길 기다리는데 규제 때문에 싸게 나오질 않아요. 왜?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지역들은 기회가 생기고 매물이 나오면 바로 매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개인이나 법인 갭 투자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저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내가 산 가격보다 빠지게 되면은 손절매를 해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해도 되지만 저렇게 투자 수요가 몰렸다가 규제 때문에 가격이 빠진 지역들은 털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렇게 간단하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시세입니다. 원가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원가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정부에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프리미엄을 낮출 수 없어요. 원가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원가를 낮춘다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프리미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당 1억짜리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일까요? 평당. 저는 평당 2천만 원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평당 2천만 원 맥시멈으로 잡아도 평당 8천만 원은 프리미엄이잖아요. 평당 1억이든 평당 8천만 원이든 그러니까 원가를 빵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평당 8천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못 사는 거는 똑같죠. 프리미엄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천만 원 내려오게 되면요. 그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돈을 더 지불하고 들어옵니다. 결국은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프리미엄을 낮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원가, 그러니까 저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는 데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가격이 낮아질 걸 또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들은요? 서울처럼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왜? 대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 프리미엄 중에서는 프리미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프리미엄은 입지 프리미엄, 상품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보셔야 됩니다. 입지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한 적이 있죠. 어떤 식이 상승하죠?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그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들이
아마 입지가 좋아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역들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지금 산 가격이 최저가예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입지는 나쁜데 상품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입지가 최고가입니다. 입지가 더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쟁 상품이 세야 상품이 등장했을 때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투자할 것들은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들, 단기 투자할 것은 상품 경쟁력이나 입지 경쟁력이 없는 지역들 분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